이거 지난주에 요 표 보셨죠? 시작할게요, 수업. 시작해도 되죠? 네. 자, 벌써 35강입니다. 35, 36, 37, 38, 39, 40. 6강 후에는 이제 기초 튼튼반 마감을 하고, 우리 11월 중순에는 이제 기초 심화반이라고 해서 좀 더 심화해서 이제 저는 기초가 아니에요 라고 이제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반으로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기초 튼튼, 기초 심화, 시즌 3 기초 완성, 이렇게 세 가지가 기초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사실 기초 심화나 기초 완성은 기초 과정이라고 보기가, 다른 데서는 기초 중고급 과정이라고 봐야 될 과정이겠죠. 어떻게 보면 기초 튼튼반에서 그 명리학의 기초는 다 훑고 지나간다라고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진행하는 형충회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수박 겉핥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명리계 교과서 역할을 좀 많이 하는 사주정설이라는 책이 있는데, 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요만한 얇은 책인데 사주정설의 형충회합은 3페이지로 끝이에요. 형충회합, 뭐 삼합, 육합, 방합, 뭐 육충, 뭐 끝 3페이지인가 4페이지인가로 끝. 그런 부분들. 이거 뭐지? 이거는 알아서 연구하시오 같은 느낌입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유튜브라고 하는 좋은 세상이 펼쳐져 가지고 또 이렇게 친절한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여기 상세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숙제 내드린 부분인데요. 네, 이따가 저기 쉬는 시간이나 끝날 때 저한테 숙제 검사하고 가시면 됩니다. 네. 자, 형충회합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형충회합은 지지에서만 벌어져요. 천간에서는 생극이고, 천간에서는 생극, 지지에서는 형충회합. 근데 형충회합은 생 또는 극의 과정이 어떻게 벌어지느냐가 형충회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이 뭐 A라는 에너지와 B라는 에너지가 생 관계인데 그 과정이 형으로 이루어지느냐, 뭐 귀문으로 이루어지느냐, 또는 뭐 합으로 이루어지느냐, 뭐 합으로 이루어지면은 뭐 삼합으로 이루어지느냐, 육합으로 이루어지느냐, 또 극하는 것, 통제하는 것, 극하는 에너지가 합으로 이루어지느냐, 뭐 귀문으로 이루어지느냐, 형으로 이루어지느냐, 충으로 이루어지느냐. 마치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방법이 형으로 이루어지느냐, 뭐 합으로 이루어지느냐. 가령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해. 그래서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전폭적으로 뭔가 밀어줘.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생해줄 거야. 라는 마음은 같은데, 어떤 사람은 달라붙어서 합으로, 그러면서 잔소리하면서 합극하면서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멀리 떨어져서, 어떤 사람은 도와주는 건지 안 도와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도와주고 있대. 이런 등등. 그게 과정상에 벌어지는 게 형충회합의 논리인 겁니다. 형충회합. 그래서 생받는 건 좋은데 과정이 형이다. 그러면 조정을 통해서 이제 그때그때 재수정해 가면서 들어오는 것 같은 거죠. 뭐 옛날 우주개발사에서 나사가 스카이랩이라고 하는 우주정거장을 80년대, 90년대 대기권에다가 올렸는데, 소련의 소유주 우주선이라고 하는 게 스카이랩과 도킹을 하는 아주 역사적인, 미국과 소련의 우주 과학이 한데 만나는, 그때 소유주 우주선이 스카이랩과 도킹을 할 때 무슨 일을 하냐면은 수시로 칙칙칙칙칙 하면서 수십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소련의 우주선이 자세 제어를 수십 번 해가면서 비비적거려 가지고 스카이랩하고 탁 도킹을 했어요. 그게 무엇을 통해서? 그런 건 형을 통해서. 그런 거죠. 형이 나쁜 건가? 형은 필요한 거죠. 그러면 내 인생이 형이 많으면 인생 장점, 재밌다. 단점, 피곤하다. 뭐 이런 거죠. 이럴 수 있는 거죠. 자, 이 형충회합의 관계는 지지에서 다양한 관계성이 나올 수 있죠. 뭐 월지와 일지 사이에, 또는 뭐 일지와 연지 사이에, 또는 뭐 일지와 시지 사이에, 지지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형충회합은. 나를 배제하고 일어나는 형충회합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월지와 시지 사이에, 연지와 시지 사이에, 연지와 월지 사이에, 이런 거는 일주 안 건드리고 형충회합 나타나니까 야, 옆집에서 무슨 일 일어난대, 이런 느낌이죠. 내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옆집 사정이 될 수도 있고 그때그때 달라지겠죠.
대체로 사주의 스케일을 크게 사는 사람들과 사주의 스케일을 작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주의 스케일을 작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동네에서 벌어지든 이 동네에서 벌어지든 다 내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주의 스케일을 크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동네에서 벌어지는 일은 내일이라기보단 부모, 형제나 내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주로 벌어지는 일. 그러면 이 동네에서는 형충을 치고 있는데 이 동네에서는 단단하게 합을 하고 있어.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 사회가 혼란스러운데 우리 가족은 똘똘 뭉치자.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동네는 단단하게 합을 하고 있는데 이 동네가 형충을 하고 있어. 사회는 자기들끼리 단단하게 합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분이 일어나서 조정해야 될 게 많구나. 이런 느낌이겠죠. 그럼 요 동네가 합을 했는데 요 동네가 형이야. 합을 이룬 사회와 내가 연대를 하고자 하는데 조정할 게 많구나. 이런 형식으로 보면 되겠죠. 요 동네하고 요 동네가 이루어지는 거는 거의 느낌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경우 보통 운에서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일주가 체감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어쩌다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 형충의 합은 서로 붙어 있을 때 반응성이 크고 떨어져 있으면 반응성이 별로다. 어떤 한 반에 엄청 사이가 좋은 남녀가 있는데 고등학교인데 남녀가 사이가 좋아. 근데 그 남과 여 사이에 내가 앉았어. 그러면 사이가 좋은 애들이 자꾸 나를 거쳐서 자꾸 내 눈앞에서 뽀뽀를 하고 막 껴안고 막 몰래 막 손을 집어넣고 있고 막 다리 만지고 있고 막 이런 상황, 이것들!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런 건 일종의 나를 사이에 두고 얘네들이 합을 했을 때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아니면은 아주 사이가 안 좋은 애들이 내 양쪽에 껴있어. 만약에 내가 없다면 둘은 바로 들이다 붙어서 싸울 거야. 그런 관계라면 형충 관계가 나를 사이에 두고 이 둘이 충이겠죠. 그러면 나는 이제 이들과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나는 얘하고도 친구고 얘하고도 친구야. 이렇게는 합이야.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이 친구와 이 친구가 둘이 만나면 내가 없으면 싸워. 이런 형태는 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형태. 이거를 육신적으로 하면은 요거를 부모궁이라고 보고 요걸 자식궁이라고 보면은 나는 부모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는데 그리고 자식하고 나하고도 사이가 좋고 부모하고 나하고도 사이가 좋은데 요 부모하고 내 자식하고는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겠죠. 서로 다른 길을 갈 수도 있겠죠. 이런 형태. 이게 이제 형충의 합의 응용으로 쓰실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사주의 형충의 합이 원국에서 이루어져 있는데 운에서 들어와서 형충의 합을 변화시킬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더 복잡해진, 더 전문적인 건데 사실 원리는 그다지 어렵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동네가 싹 다 합으로 돼 있는 사주가 있다고 쳐요. 그냥 사주가 그냥 다 합이야. 그런데 합을 깨는 에너지가 운에서 들어와서 충 이러고 들어왔다.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아버지와 내 자식과 우리 마을 사람들과 내 친구 지인들이 똘똘 뭉쳐서 농업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갑자기 외부 세력이 와가지고 야 여기 땅 좀 팔어. 야 과수원 우리한테 넘겨. 야 그쪽 거래처 쓰지 말고 우리 거래처랑 함께 써봐. 하면서 뭐가 이간질 치고 들어오거나 야 여기다 너네 마을에 도로 깔 건데 너한테는 100만 원 보상해주고 너한테는 10만 원 보상해줄 거야. 야 그 대신 우리 편한테 붙으면은 내가 너한테 200만 원 보상해줄게. 뭔가 이런 식으로 운에서 요 합을 깨는 이간질 운이 들어오더라.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보통 초기에는 결속이 더 강해지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흔드는 운이 들어오면은 그 결속이 흩어지기도 하는데 끝까지 결속이 강해지느냐. 야 우리 위기를 맞았다.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 배신자는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똘똘 뭉칠 수도 있지만 이게 강해질 경우에는 나중에 흩어질 수도 있다. 이런 형국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저 먼 곳에 계신 트 선생님께서 지금 그런 상황이신데 사주가 화토로 단단히 대동단결하고 있는 사주인데 올해 운이 금수야. 목화토로 대동단결했는데 정반대 기운이 금수가 들어와서 대동단결을 흔들고 있어. 우리 트 선생께서 백인들 다 모여 이민족 다 쫓아내. 야 못 사는 것들 다 나가 뒤져. 잘 사는 것들끼리 다 뭉쳐 막 해가지고 강대한 미국 이러고 있는데 정반대 에너지가 지금 시대 사류. 그러니까 운이라는 것은
그 시대가 그런 형국으로 금수 시대를 만났는데 다혈질이 이제 시련을 받겠죠. 올해 트 선생님 좀 쉽지 않은 해를 보내실 거라고. 누가 이길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이 목화토 세력이 연대를 얼마나 단단히 맺느냐에 따라서 이 금수운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느냐 차이가 있겠죠. 트 선생님은 웬만해서 절대로 목화토의 연대운이 안 깨지는 운인데 올해 운의 힘이 세냐 원국의 힘이 세냐를 시험하는 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위기는 위기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형충을 자세히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뭘 진행하냐면은 형과 충에 대해서 못다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그 교재가 거의 10페이지에 달할 겁니다. 왜 10페이지나 드렸냐 하면 미처 강의로 얘기하지 못하는 건 교재를 참고하십시오 라는 내용으로 저는 이제 포인트만 짚어드리면서 진도가 들어갈 겁니다. 이게 2017년에 진행했던 제가 강의에서는 이 형충해합을 2강인가 3강인가로 끝내서 바로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주로 그때는 십성 조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했는데 이 형충해합은 파도 끝도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진도를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형에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초급 단계에서 내 사주에 형과 충이 있으면 좋아요, 나빠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선 이것만 바꿔도 여러분들은 많이 배운 겁니다. 뭐 좋아요, 나빠요의 구분이 아니다. 그러한 과정을 경험하고 체험하라고 내 사주에 붙어 있는 것이다. 라는 과정 같은 거죠. 그러니까 마치 프라모델을 만들려고 하는데 완성품이 나한테 딱 주어지는 사람이 있고 프라모델 장난감을 만들려고 하는데 조립 또는 반조립된 프라모델을 주면서 나머지는 너가 완성시켜 봐 라고 들어오는 과정이 있다. 어느 건 좋고 어느 건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어떤 사람은 뭐 나 완성된 걸 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만드는 재미지 완성되지 않은 걸 주세요 내가 완성시킬게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자, 기초 단계에서는 형충해합에서 중요한 거는 그럼 내 사주에 형충해합이 있어. 그럼 어떤 직업성이 좋은가요? 어떤 개운법을 쓰면 좋은가요? 그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나쁜 거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건 내가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자, 형과 충이 있으면 형, 조정, 조율, 깎고 맞추는 과정과 절차. 이게 일상에서는 뭐 회의, 협상, 뭐 분쟁, 수술, 상처, 사명, 인사심 같은 건데 사주에 형살이 있거나 운에서 형살이 들어와서 형살을 동하게 될 경우는 다 아픈가요? 분쟁 생기나요? 소송 걸리나요? 그거는 현재 그 사람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사주에 형살이나 충이 있는 경우에는 부딪히는 충의 물상, 도전하는 물상,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이게 충이에요. 2번 열어줄까? 3번 열어줄까? 그 형이죠. 협상하시오. 개구멍으로 들어갈까? 정문으로 들어갈까? 뒷문으로 들어갈까? 협상하시오. 합의돼 있으면은 갔더니 열려 있더라. 가서 나 왔어요. 그래 열어주더라. 충은 문 열어, 문 열란 말이야. 안 열어주면 쳐 들어간다. 뭐 하면서 이게 이제 충의 논리라고 보면은 그래서 충은 드라마틱한 현상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죠. 충은 드라마틱한 현상들이. 직업적 측면에 제가 요 뒤에 페이지에 요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요게 그 시즌 5에서 그 형충회합반에서 그 나눠드렸던 자료 중에 일부인데. 자, 사주에 형충이 있을 때 어떤 직업성을 쓰는 것이 좋고 개운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한 페이지에다가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요 내용을 좀 참고를 하시면 돼요. 자, 이 내용을 보면은 형 나쁜 거 아니네. 형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만약에 타이어 때우는 일을 시작했어. 사주에 합 있는 사람이 유리해, 형 있는 사람이 유리해. 형 있는 사람이 제 자전거가 잘 안 나가요. 기름칠 칠해줄게. 제 자전거 빵꾸 났어요. 내가 타이어 넣어줄게. 그 부품이 잘 이빨이 안 맞아. 공임 2만 원 하면서 고쳐줄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의사 병원을 차렸어. 근데 내 사주에 형 에너지가 있어. 그럼 어디가 뒤틀리고 어디 고쳐줘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형의 직업성을 보자면 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형을 활용하지 않으면 내가 형의 피해자나 희생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주에서 보건활인계통에 일하시오라는 사주는 그럼 보건활인계통에서 일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네가 누워있을 수가 있어. 네가 아플 수가 있어. 우리 같이 의사놀이 하자. 누가 환자할래? 누가 의사할래? 이게 사주에서 이 사주는 의사놀이 하는 사주라고. 내가 의사면은 돈 잘 벌겠죠. 내가 환자 역할하면은 내가 이제 수많은 의사들을 만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내가 환자가 돼서. 형의 직업성.
다양한 형이 있습니다. 법조금융계의 형 있죠. 법조금융계의 형살. 법무, 변호사, 검경, 판검사, 뭐 노무사, 변리사, 심사, 형벌 내리거나 심판하거나 중재, 조정하는 일. 그래서 분쟁 조정자의 역할이 있다. 형살이 들어있는데 그게 십성적으로 인성과 관련돼 있으면 주로 서류와 관련된 부분들,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사상을 조정하는 일들, 교육계통의 조정 분쟁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식신과 관여되어 있는 형살이 걸려 있으면은 식신은 전문 기술성, 말하고 표현하고 행동하고 그거와 관련된 분쟁 조정을 진행해 볼 수 있죠. 비겁들과 관련된 형살도 마찬가지로 사람 간의 분쟁 조정, 서로 이견 대립, 이런 부분들로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인 강경화 장관 사주가 비겁 형살을 가득 지지에 깔고 있는 사주죠. 지지가 전부 비겁 형살로 되어 있었는데 이 사주 스케일을 크게 써서 외교부 장관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과 중국의 뭐 이해관계 틈바기에서 조정해야 되고, 뭐 일본과 한국의 분쟁 조절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 단순히 사람과 사람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대륙과 대륙을, 국가와 국가를 조정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자, 다음. 이게 법조금융계 형이죠. 근데 법조금융계 형은 공부를 좀 잘 해야 되죠. 요즘 현대 시대에는. 자, 제조생산계 형. 뭐 특수기술직. 그래서 옛날 책에는 형살 하면 프레스 찍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나와요. 뭐 요만한 합판을 갖다가 탁 놓고 프레스를 탁 찍었더니 바가지가 만들어졌어요. 뭐 이런 거 다 형, 모양을 바꾸다. 프레스, 판금, 성형, 가공, 선반, 수선, 수공예, 목공예, 이런 모습이죠. 그러면 이 기술장인들 걸려 있으면은 무슨 물건이든 갖다 주면 다 쓸만한 물건으로 갖다 줘요. 만들어 줘요. 이런 것들도 되겠죠. 목수, 토목, 건축, 인테리어. 그래서 세상 모든 직업 중 3개 중에 하나는 다 형살 직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뜨개질, 재단, 조각, 조경, 원예, 분재, 엔지니어, 기획, 설계 등등. 여기서 이제 물상들이 조합이 돼서 뭐 목에너지가 가미되어 있으면 뭐 나무를 가꾸거나 뭐 꽃꽂이를 하거나 뭐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뭐 이런 형태로 같이 보게 되는 거죠. 뭐 서비스 계통의 형도 있겠죠. 뭐 여행사 일정 기획해주고 손님의 일정 무슨 비행기 몇 시 비행기 예약되셨습니다. 아무개 할인되셨습니다. 며칠 날 가면 얼마 더 빼드립니다. 이거 다 조정이죠. 뭐 비서, 꽃꽂이, 미용, 요리사, 뷰티, 부동산 중개, 관제사, 각종 상담사 이런 종류들도 일종의 서비스 계통의 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공공, 의료, 보건, 할인 계통의 형, 의료계, 의사, 간호사, 접골, 각종 치료사, 각종 상담사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겠죠. 그 외에 형살과 인연이 깊은 뭐 출판, 편집, 조각, 무언가를 변형시켜 새로운 것으로 창조하는 일, 반제품 가져다가 포장 바꿔가지고 새로운 제품으로 더 퀄리티 있게 만들어주는 거 이런 거 형이죠.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자원이 없으니까 외국에서 자원 가져다가 완제품 만들어가지고 다시 외국에다 역수출하는 거 이것도 형이죠. 그 외에 이제 뭐 형을 집행하거나 관리하는 사람들 이런 것도 뭐 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사주에 형이 있다. 형을 쓰는 직업물상을 가지고 있으면 내 사주를 잘 쓸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형을 쓰는 직업을 갖지 않거나 나 피곤한데 나 그냥 편하게 살면 좀 안 될까? 나 조종 이런 거 싫고 인간관계 조종하는 것도 싫고 자꾸 이빨 안 맞는 거 나한테 갖고 와서 조종해달라고 하지 말고 나 좀 편히 살면 안 될까? 그러면 몸빵을 할 수 있어.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인자들이 이제 형을 발휘해. 내 옆에 있는 인자들이 뭐 자식, 우리 집 강아지, 옆집 개, 뭐 동네 들쥐, 뭐 모기는 왜 나만 무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인자들이 근데 뭐 내가 남편하고 딱 둘이 살아. 그럼 잘못하면 남편이 악역을 맡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남편이 계속 3시까지 나와. 3시나 했더니 야 2시나 나오라 그랬잖아. 여보 3시라 그랬잖아. 2시잖아. 뭐 이런 거 등등. 개운 포인트. 사주에 형이 있다. 개운 포인트, 마음 수양, 인격 수양. 예를 들어서 바늘귀에다가 실 꼽는 것도 형이잖아요. 바늘귀에다가 실을 꼽아. 마음이 좀 편안해야 잘 꼽히죠. 근데 이게 바늘귀에 실이 안 꼽혀서 이것들 다 죽여버릴까 하면 내 손만 아프죠. 마음 수양, 인격 수양. 너는 틀려가 아니라 달라라는 개념으로 봐야 되죠. 너는 틀렸어가 아니라 우린 달라. 다른 것을 인정해야죠. 타인에 대한 이해. 양보해야죠. 내가 이거 양보할게. 너는 이거 양보해라. 내가 이거 줄게. 너도 요거 좀 준비해 다오. 내가 몇 시까지 서류 정리해 줄 테니까 너는 몇 시까지 입금시켜. 이런 거 다 형이죠. 양보, 이타성. 사주의 그릇을 크게 만드는데 필수다. 이런 내용들이 형이 있는 사주들은.
자,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삶은 내 삶을 더욱 요동치고 힘들게 만든다. 남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우주는 내 마음속에서 비춰진 것이다. 내가 누군가한테 험한 욕지거리를 했다. 이게 일종의 세상과 싸우자라는 거거든요. 내가 세상을 적으로 돌리면 세상도 나를 적으로 돌린다. 내가 상대에게 행한 것이 다 나에게 행한 것이다. 사주의 원리를 보면은 사주의 원리는 나와 상대, 나와 세상의 관계를 8글자로 표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주 안에서 월주하고 일주하고 막 지고 볶고 싸우고 있어봐. 그럼 나하고 사회하고 싸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8글자가 나야. 그럼 뭐지? 내 자신이 싸우니 우주에서 딱 신이 딱 보기에는 지 혼자 왜 지랄 발광을 하고 앉았냐? 뭐 이럴 수 쟤는 그러면 내가 싸우지 않고 서로 돕는다. 내가 좀 양보를 한다. 그러면 서로 돕는 모습이 온다. 내가 우주랑 싸울 것이냐? 화합할 것이냐? 형은 조정하라고 돼 있는 거지 치고받고 싸우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란 말이죠. 치고받고 싸우는 대상이 아니라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들 조정해 주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게 이제 개운 포인트입니다. 자, 사주에 형이 있으면은 이런 모습으로 형과 관련된 직업, 특히 직업성은 월주와 일주에서 형이 걸려 있는 경우에는 특히 이런 형살 직업을 만들어 주는 게 좋다. 월주하고 일주는 관념적으로는 사회와 나의 관계를 말하는 거고 시간적으로는 청년기와 중년기, 그래서 인생 전반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생 후반부 같은 경우에는 월주와 일주 외에 일주와 시주의 관계성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치죠. 그래서 가끔 월주를 직업으로 삼아서 끝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월주의 직업은 이건데 시주의 직업은 다른 거를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일주와 시주의 관계성, 시주와 월주의 관계성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일주하고 시주에 형이 걸려 있으면 인생 후반부에 형살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 형살 직업 안 가지면 그게 가정궁이기 때문에 집안에서 분쟁을 조절해야 될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모습과 같은 겁니다. 자, 이제는 원진기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원진기문에 제가 지금 설명을 지금 되게 많이 써놨어요. 네. 제가 말로 해서 놓치는 것들이 있을까 봐 여기다 그냥 빼곡하게 텍스트로 제가 지금까지 원진기문에 대해서 강의했던 내용들을 갖다가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요. 이거 읽어보시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물론 여기 써있는 내용들이 중복되는 내용들도 좀 있는데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지의 형충해와 원진기문, 이 명리학 계파에서 원진기문을 중요하게 다루는 계파도 있고요. 원진기문을 그냥 무시해버리거나 그냥 원진기문 넘어가 버리는 계파들도 있는데 실제 현실에서 실제 상담을 할 때 이 원진기문의 어떤 작용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우리가 실제로 강의를 하면은 대체로 고서에서는 원진기문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고요. 이 실전 감명 현장에서는 이 원진기문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봅니다. 그럼 이 원진기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원진기문도 뭐 형이나 파, 그냥 형의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간지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합과 충 사이의 중간지대. 합도 걸려있고 형도 걸려있고 뭐 여기서는 합인데 저기서는 안 합이고 이런 것들 등. 사랑과 미움이 동시에 존재할 때 이런 것들이 귀문이다. 형 또는 귀문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할 때 좋은 점 70%에 나쁜 점 30% 있을 때 그 남자 잘생기고 뭐 인물도 좋고 매너도 좋고 능력도 있는데 뭐 유부남인데 여자가 무서워 뭐 이런 등등 뭔가 다 좋은데 뭐 하나 한두 개 걸려 있을 때 뭐 이런 것들 중에 원진기문 같은 거죠. 그냥 깨끗하게 포기해버리면 충이고 이것저것 웬만하면 다 잘 맞으면 합이고 뭐 이런 듯한 느낌인데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이 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삶이 다 거의 다 그렇잖아요. 다 중간 어딘가잖아요. 자, 지지의 형충해합의 원진기문을 보겠습니다. 원진과 기문은 뭐 둘이 그놈이 그놈이라 서로 겹치기도 하고 좀 다르기도 한데 키워드는 이겁니다. 애증, 애정의 왜곡, 원망, 떨어지면 그립고 붙어있으면 상처, 아련한 감정. 아련한 감정. 이게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이렇게 보죠. 그 중간지대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 형충, 원진, 뭐 이런 중간지대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의식 수준, 척도에 따라서 세상이 확 행복해지기도 하고 세상이 확 불행하고 슬퍼지기도 합니다. 왜? 중간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거죠. 아예 한 반에 30명이 있는데 공부 잘하는 상위 5등까지의 그룹과 공부 못하는 하위 5등까지의 그룹은
웬만하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애들, 뭐 한 12등, 13등, 15등, 16등 하는 애들은 조금만 공부하면 상위권으로 확 가버리고, 조금만 공부 안 하면 하위권으로 확 가버리는 거와 같은 거죠. 사주에 원진, 기문, 형충이 많은 사람들은 내 인격 수양을 어느 정도 닦느냐에 따라서 확 상승이 오르기도 하고 확 하락이 오기도 한다. 즉 나에게 긍정적 신호와 부정적 신호가 같이 들어오는데 내가 긍정적 신호 무시해버리고 부정적 신호만을 받아들일 경우는 내 인생은 불행해가 되는 거죠. 반대인 경우는 반대가 되는 거고요. 긍정적으로 그 신호를 받아들이게 되면 아유 이 정도쯤이야 나는 행복해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행복한 것인 거고. 그래서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책이나 다른 유튜브의 선생님들의 강의를 듣다 보면은 이 원진기문에 대해서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원진기문을 형충보다 더 나쁜, 지독하게 나쁜 에너지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야, 원진기문, 야, 그거는 따질 필요 없어, 논할 필요 없어, 그냥 무시해도 돼 라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란 사람은 소뚜껑 보고 으아 꺼져버려 라고 하는 것이고, 굳이 그런 아픔이나 충격이 없었던 분들은 뭐 소뚜껑 가지고 뭘 그렇게 놀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원진기문에 상처가 있는 선생님이나 원진기문에 좀 아픔이 있는 분들은 원진기문 무서워, 이거 정말 더러운 거야, 어떻게 떨어지지도 않아, 꼭 타르가 내 뜨거운 타르가 내 몸에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것 같아, 뭐 이런 느낌도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은 원래 좋은 건 당연한 거고 나쁜 게 잘못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으려면 확 좋아야지. 왜 좋은데 이만큼 뭐가 이상한 게 있어? 왜 조건이 붙은 거야? 뭐 이런 느낌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원진기문을 그렇게 봅니다. 귀문, 신기, 집중, 집착. 자, 여기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원진이라는 의미가 원망할 원, 분노할 진, 뭐 원망하고 분노하다. 불교에 말하는 거의 탐진치 같은 느낌인데, 이 원진은